네, 최근에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갤럭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FPCB 관련주들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이혜진 기자와 김영일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갤럭시 모멘텀이 좀 크게 작용을 한 만큼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진 기자, 갤럭시 S4의 출시 예정일 어떻게 얘기되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차기 신제품인 갤럭시 S4를 오는 3월 미국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전 세계 언론인과 사업자들을 초청해 이 갤럭시 S4를 공개한다고 밝힌 건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이렇게 미국에서 공개하는 데는 애플의 안방을 정복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 소송 중인 애플의 주력 시장에서 차기작을 공개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언론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 세계적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선보였던 엑시노스 5 옥타 프로세서, 이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8개나 포함된 부품인데요. 여기에 1300만 화소의 내장 카메라와 4.99인치의 FHD 디스플레이가 이 갤럭시 S4에 장착됐다는 점도 언론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그동안 신제품에 대한 루머와 관심은 애플의 전유물이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을 하면서 삼성의 제품들도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S4가 출시된다는 기대감에 전날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FPC 제조업체와 소재업체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BH와 이루온, 파트론, 이녹스 같은 이 관련 종목들은 어제 1%에서 최대 5%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해설위원님, 갤럭시 시리즈의 모멘텀이 언제까지 좀 계속될까요? 네, 일단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갤럭시 노트라든지 갤럭시 S3, 4, 또 갤럭시 탭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판매량도 좋은 편이고 또 긍정적 모멘텀이 이러한 모멘텀들이 IT 부품군 또 FPCB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S4 관련해서는 4월 초 출시설 나오고 있는데 뭐 정확한 시기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S3가 작년 5월 말에 나왔던 점에 비춰보면 늦어도 이제 2분기 중에는 선보일 것 같고요. 외신에서는 지금 S4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이제 앞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언팩 행사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짜리 이 갤럭시 노트가 이제 2월 말에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3에서 공개될 예정인데 뭐 이때 한번 공개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도 여러대야 할 것 같고요. 또 삼성은 기판이 좀 커지는 제품에서는 입력 장치를 따로 뭐 S펜이라든지 해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타이저 같은 관련해서 제품 재료라든지 제품 납품하고 있는 플렉스컴, 이녹스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눈여겨봐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디지타이저 관련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입력 장치인데요. 정확하게 저도 이제 IT 기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펜을 가지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구동될 수 있게 해주는 부품군 쪽 또는 재료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아이폰에 대한 사전 누출, 루머가 많았다면은 이제는 갤럭시 시리즈도 벌써부터 소문들도 무성하고 시장의 관심도 큰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부 업체들, FPCB 업체들이 증설을 좀 단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업황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우리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뭐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매주를 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또 뭐 대만 회사들, 특히 대만 회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일본 뭐 이런 쪽에 중국도 있고 이런 쪽에 아주 납품을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발주를 내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워낙에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좀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증설이 돼야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수요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FPCB 업황 중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BH 같은 회사들이 이제 요게 BH를 보면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10월 달에 62억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보통 공사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1월 달에 1월 15일 날 다시 공시를 했는데 1월 15일부터 해갖고 3월 29일까지 더 큰 규모로 84억을 또 투자하겠다. 또 하겠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BH의 좀 발주 물량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삼성전자 측에서도 예상치를 그전보다 좀 높게 잡고 있다. 이렇게 또 목표치도 상당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플렉스건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이제 베트남 쪽에다가 지금 계속 이제 설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은행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법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하고 있고, 작년에 보면 이제 옵티머스 G라고 이제 작년에 9월인가 출시됐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액트가 주로 뉴플렉스나 액트가 LG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회사들인데, 거기도 이제 8월 달에 103억을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간 사례가 있거든요. 액트가 주가가 아주 부진하다가 순간적으로만 20-30% 순간적으로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FPCB 회사가 자체적으로 발주도 없는데 혼자 뭐 증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 완성 세트 회사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BH가 지금 투자 기간이 3월 29일까지거든요. 급하게 지금 투자한 게.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건 3개월인데 지금 2개월 만에 후다닥 지금 증설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갤럭시 S4가 늦어도 4월 초순, 중순 요 사이에는 작년에는 이제 5월 3일인가 출시가 됐었거든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주 부품 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것을 절대 공개를 안 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급하게 저렇게 한다라는 것은 4월 초순 안에는 좀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갤럭시 S3의 FPCB 회사가 대개 이제 BH라든지 플렉스컴, 인터플렉스 뭐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갤럭시 S4에 지금 이제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대덕 GDS가 추가가 또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만 해갖고도 수요 충당이 안 되니까 또 추가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업황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막 이렇게 뭐 단정적이지는 않지만은 거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업황 호전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연이은 증설 소식들, 거기다가 대덕 GDS까지 새롭게 포함이 된다면 또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FPCB 관련주들 실적도 과연 좋은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 FPCB 관련주 4분기 실적 전망치는 어떤가요? 네, FPCB 제조업체와 소재업체들의 4분기 전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FPCB 관련 업체 중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이 인터플렉스의 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77.9% 증가한 3,15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이 가동되면서 생산 능력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SMT 공정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은 23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이 FPCB 관련주 중 탑픽으로 선정한 카메라 모듈용 FPCB 업체 대덕 GDS의 경우 4분기 매출액은 원화 강세와 전략적 거래선의 재고 조정 영향을 받아 전분기 대비 5.6% 감소한 1,16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성과급과 복지기금 지출로 인해 시장 컨센서스인 90억 원보다
더 적은 62억 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이어 그 FPCB 소재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녹스의 경우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한 374억 원,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5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 4분기가 FPCB 업체들에게는 계절적 비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시기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호전되지는 않겠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태블릿 PC 부문의 성장과 매출 증대로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만 떼어두고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4분기가 비수기라고 하는데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대덕 GDS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이라면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설위원님, 이제 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키움증권 쪽에서는 그 스마트폰,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가 올해 1분기에는 이제 6,500만 대로 작년보다 46%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 4분기보다는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연간 모바일 단말기 출하량도 3억 3천만 대로 삼성전자가 3억 3천만 대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출하량은 작년보다는 47%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연간 실적 전망도 좋은 것 같습니다. 2분기가 뭐 최근에 보니까 9조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엊그저께 나온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일단 일본 업체들보다는 이 FPCB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그 부품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일단 삼성만 봤을 때 올해의 그 FPCB 예상 소요 면적이 작년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금 그 전문가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FPCB 업체들 중에 캐파 증가율이 높은 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부 업체만 지금 증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18% 정도 나오고 있는데 수요는 상당히 지금 25% 이상 늘 것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이겠고요. 네. 이러한 점이 이제 아까 BH 같은 경우 그런 업체들의 라인 증설로 좀 연결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설위원님, 그 네. 소요 면적이라고 한다면 그 제품에서 네네.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점점 많아진다 이 말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삼성이 갖다 써야 될 물량들이 많아진다는 말이죠. 아, 그 소요 면적이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판이 커지기 때문에 태블릿이라든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일부 부품군에서는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그 한 84억 정도 이제 1월 15일 날 증설 공시 나왔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업황이 좋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스마트폰이 지금 판매량 면에서도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삼성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좀 FPCB까지도 좋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뭐 FPCB 업체의 실적 다시 한번 또 표를 통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태블릿 PC의 성장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요. FPCB에 대한 수혜 강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태블릿 PC라는 것은 이제 면적이 좀 커진 폰 아니겠습니까? PC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트북 시장도 잠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각종 이제 그 외국계 연구소라든지 국내 증권사에서 이제 추정을 한 것을 보면 태블릿 PC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13년에 무려 한 45%에서 5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 이제 지금 스마트폰 시장처럼 조금씩 이제 증가 속도는 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3년 동안 2015년까지 30% 전후 29% 예측하는 데도 있지만 30% 전후의 성장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블릿 PC 성장에 따른 수혜가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인데 갈수록 이제 그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스마트폰도 그러고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좀 점점 얇아지는 슬림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께가 슬림화된다라는 것은 경성 PCB를 계속해서 확대하기 힘듭니다. 경성은 딱딱한 것을 경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라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보면 그 메모리 기판에 그 판때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연두색으로 해서 네네. 그게 이제 경성 PCB거든요. 그런 것을 그 얇아진 층에다가 그것을 계속 투입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줄이고 FPCB를 늘리는 건데 지금 요거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보면 대당 FPCB가 한 7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FPCB가 엄청 큰 게 아니라 이 새끼손가락 정도 한 게 그런 게 이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선을 뭐 연결하고 뭐 이렇게 전류가 통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FPCB도 면적이 이제 자꾸 커지니까 그 태블릿 PC라는 것이 거기에 따른 단가 인상도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네. 이 FPCB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카메라포, 고화소 요 두 가지 축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7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1개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면적이 얇아지니까 이 휘어지는 그런 연성 PCB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예. 네,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FPCB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부담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쉽게 예측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두 분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해설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도 실적을 뭐 기자랑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4분기 실적만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플렉스가 지금 시장 전망이 컨센서스가 한 205억 정도 해서 작년보다 한 4.5% 증가할 것 같고요. 좀 주춤하죠. 그리고 이녹스 같은 경우는 한 59억 정도로 해서 한 68% 늘 것 같고요. 플렉스컴이 가장 좋습니다. 62억 하면서 한 106% 정도. 그리고 BH가 한 59억 하면서 한 68% 좋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넣어봤는데요. 오늘 상당히 뭐 견조한 것 같은데요. 84억 정도 하면서 한 147%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성장세 뭐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체로 보면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쪽 전략.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PCB라든지 다 연결해서 터치 패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 예측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FPCB가 이제 지난해 12조 원대였는데 2016년까지 매 해마다 한 7.6%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 전망이라든지 향후 그런 어떤 추이들에 따라서 차별화된 주가 흐름 보일 것 같고요. 삼성하고 참 연결이 돼서 벤더로서의 위치를 좀 확고하게 다지면서 계속 증설해서 납품을 계속 늘려가는 쪽들은 물론 이제 마진 관련한 악화 우려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그런 쪽들은 종목별로는 BH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한 2,270억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18%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플렉스컴도 여기서 제가 저번에 한 22,000원에서 한번 눌렀었는데요. 한 10% 정도는 더 열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뭐 PCB 쪽이라든지 FPCB 쪽은 긍정적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시장 글로벌하게 보면 일본 쪽에 아까 MS가 한 33%까지 나옵니다. FPCB가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엔화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우리는 그쪽이랑 별로 납품도 안 하고 대부분 삼성에 넣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엔화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춤해질 수 있다. 약세가 이런 부분들도 이 IT 부품군에는 조금은 좀 심리면에서 좋아지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일본이 네, 맞습니다. 33%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주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좋습니다. BH나 플렉스컴 같은 종목들. 궁금한 것은 과도하게 빠졌던 인터플렉스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인터플렉스는 아까 지금 실적 말씀드렸을 때 가장 모멘텀이 안 좋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향후에는 애플 쪽에 어떤 매출 전망과 연계된 이 시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이쪽은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녁에 실적이 나오는데 일단 예상은 작년보다 한 4% 정도 순이익이 줄어들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올해 1분기인데요.
그쪽으로 보면 이제 2분기인가요? 좀 우리랑 회계가 좀 다르긴 한데요. 올해 그러니까 1, 2, 3월 달 실적도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주당 뭐 한 11달러 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4분기가 한 14달러 선에서 좀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터플렉스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은 조금 뭐 보시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김혜원 전문가님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해 실적 대비 이렇게 증가가 될 거니까 예상 12개월 EPS 저 기준으로 보면 주가들이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갤럭시 S4 출시,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보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삼성전자 사장께서 또 뭐라 그랬냐면 갤럭시 노트 8인치짜리도 지금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가는 항상 보면 그 전에 움직여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아마 그 시기까지는 좀 매수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조정 받은 이후에 또 매수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좀 나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 그 섹터에서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하고 그다음에 단기 모멘텀하고 고려해서 보면 BH 아까 증설 효과가 있는 BH 그다음에 플렉스컴 정도가 지금 가장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 플렉스컴은 갤럭시 S4에도 지금 이제 S펜 기능을 좀 장착하니 안 하니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이 두 종목을 일단은 중심으로 해서 좀 보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 분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이 좀 겹치네요. BH나 플렉스컴 좋게 보셨고요. 김형일 전문가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까지는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FPCB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